외모 만점, 몸매 만점, 애교는 이만점인 탤런트 유아나. 2011년 야구선수 이용규와 결혼해 지금은 5살 도원이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하나뿐인 금쪽 같은 아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왔답니다. 오늘의 공감 부모 탤런트 유아나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3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지승현입니다. 오늘 저희 공감 부모는요. 제가 늘 항상 만나고 싶었던 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만하게 큰 그 사진을 맨날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면서 와 저렇게 참하고 예쁘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딱 며느리상 너무너무 예쁜 며느리상 천사 같은 여자가 있을까 했는데 이 천사를 오늘 제가 만났습니다. 유아나 씨 어서 오세요. 네, 천사가 오늘 고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나입니다. 아, 네. 과연 정말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나 씨의 고민 또 시청자 어머님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교육 전문가 김경란 선생님 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또 발달 심리 전문가 남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도원이가 5살. 네, 그렇죠. 이제 올해로 5살이 된 거고 이제 개월 수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거의 한 40개월 좀 넘은 것 그렇군요. 같아요. 아유, 아직 너무 어리고. 네. 근데 보면 아빠의 매력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아빠 많이 닮았죠. 생긴 그쵸? 것도 닮았고. 네네. 근성. 근성. 많은 것들을 닮았죠. 네. 엄마가 얘기하는 근성, 고집 이 단어에서 왠지 모르게 많이 힘들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만치 않겠다. 근데 지금 야구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네. 아빠 닮아 야구에도 좀 관심이 많은 편인가요? 네, 아마 또래 아이들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접해서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 운동은. 그래요. 아니, 유아나 씨 오늘 나오셨다고 지금 반갑다는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오늘 방송 완전 기대된다는 거. 네, 유아나 씨 너무 예뻐요. 이용규 씨 같은 남편도 너무 부럽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EBS 육아학교 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댓글 그리고 투표하기로도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모바일 톡톡 부모단에는요. 인터넷 카페 안양 분포 의왕 맘스올릭 회원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고민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고민일지 또 궁금해요. 제가 조금 성격이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서 조금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화를 사실 좀 자주 내는 것 같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분이 좀 좋으면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는지 많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 네. 똑같은 상황인데도 제가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쉽게 화를 내버리는 것 같아서 참 고민이어서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건 유아나 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고민 아닌가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 받아들여줄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요만큼의 틈도 없으면 사실 불끈불끈 화가 나게 되거든요. 엄마 아빠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화를 그렇게 막 감정들을 막 쏟아내고 나면 네. 과연 우리 아이가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진 않았을까? 잘못 크진 않을까? 그러면서도 너무 수많은 감정들을 아이한테 보이다 보니까 네. 우리 아이가 100명의 엄마랑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걱정이더라고요. 아유, 저희가 방송 이제 준비하면서도 하나 씨하고 얘기를 참 많이 나눠봤지만 이 표현이 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던 표현들이 정말로 많아요. 아이가 100명의 엄마를 만나고 네. 있진 않나. 도원이에게 좀 더 일관성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네.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화를 참기 힘들어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유아나 씨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은 사실 매일 하루에 한 번 화를 안 내고 넘어가는 엄마는 없을 것 같거든요. 엄마가 아니겠죠? 그렇죠. 아마 성인이겠죠. 성인들도 다 경험해보신 일 아니세요? 그래서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또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육아학교 앱 Q&A 코너를 통해서도요. 이 화와 관련된 어머님들의 사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평소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한 2 사연만 좀 만나볼까요?
아이가 7살이 되니까 진짜 말을 안 듣네요. 자기가 해달라는 반찬으로 저녁을 차려놨더니 먹여주면 먹겠다고 하고 한술을 뜨고 장난만 합니다. 결국 아이가 들고 있는 과자를 다 부숴버렸어요. 순간 화를 못 참고 돌아버리는 저. 상담을 받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고요. 24개월과 5개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아서요. 애 둘이랑 지내다 보면 성급하게 화내게 될 때가 많아요. 심할 땐 저도 모르게 등짝을 때리곤 합니다. 저의 급한 성격을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잘 안 돼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아이 등짝은 우리 도원이가 맞은 적이 있을까요? 너무 그 돌직구 질문인가요? 네. 시부모님 보고 계실 텐데. 때려는 봤죠. 근데 때리고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고 후회를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 순간에 화를 어떻게 주체 못해서 뭐 꿀밤도 먹여보고 진짜 안 보이게 꼬집어도 보고 이렇게 네. 하지만 사실은 아이 자고 나면 발을 부여잡고 우는 게 이제 엄마 마음이잖아요. 때려서 미안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운동선수들의 생활을 이제 저희가 방송을 접해서 보면 네. 뭐 시합도 있고 훈련도 있고 사실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지 않나요? 그쵸. 거의 한 달에 반은 혼자서 아기를 봐야 되죠. 그러면 요즘 뭐 흔히 얘기하는 독박 육아를 제대로 경험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쵸. 뭐 시부모님이 와서 봐주시긴 하는데 거의 독박 육아고 네. 그럼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전달이 될까봐. 그래서 그 조절이 안 될 때는 네. 너무 화가 나서 어떨 땐 진짜 천장에서 벽이 하나 딱 떨어져서 잠깐 이렇게 좀 우리가 분리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생각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참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병내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 근데 정말 그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그냥 갑자기 얘하고 나하고 공간이 딱 분리돼서 그냥 이게 내 현실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벽이 하나 내려왔으면 네. 좋겠다. 참. 누구나 다 생각해봤던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공감 많이 하고 계세요. 소율 어머님도 유하나 씨랑 저랑 너무 같은 것 같아요 라고 네. 얘기하신 분들 계셨고요. 또 그러다 보니 수희애님처럼 아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맞아요. 갖게 되는 게 아마 엄마들의 공통되는 마음일 겁니다. 서자매님께서도 뭐 순간 잠깐 참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도 참고 싶죠. 근데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께서는 화날 때 과연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투표하기 보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1번 꾹 참는다, 2번 소리를 지른다, 네. 3번 체벌을 한다, 4번 자리를 피한다. 우리 하나 씨는 몇 번일까요? 저는 시작은 1번이지만 네네. 끝은 2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으려고 노력은 하죠. 참아야 된다. 애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소리를 지르게 된다. 또 여러분은 뭐 체벌 아니면 자리를 피한다.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방법을 골라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원이가 하는 행동 중에 유하나 씨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행동은 어떤 걸까요? 사실 몇 번 얘기를 해서 그 말을 계속 안 지킬 때는 화가 나지만 네. 가장 화가 날 때는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막 울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사연 보내주신 엄마처럼 정말 그 울음소리가 1시간이 넘게 되면 정말 돌아버리겠다는 그래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아니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돌아버릴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 결혼하기 전에 또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 잘 안 썼던 그럼요. 정말 천사 같은 과격하죠.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5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뭐 만으로 4살도 채 안 된 건데요, 선생님. 그리고 자기 표현도 서툴고 말을 다 알아듣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 때를 부리게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도원이가 아직도 엄마 말을 고분고분 듣는 아바타나 그림자 같으면 엄마한테 정말 복 받으셨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아이만 들여다본다면 가장 잘 크고 있는 거거든요. 2~3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엄마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내 뜻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히려 아이가 계속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라고 표현하는 게 그동안 도원이가 잘 컸다라는 그런 증거고요. 또 하나는 왜 우리도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라는 거 알면서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의지는 있는데 안 그쵸. 되더라고요. 우리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도원이도 이럴 땐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 돼, 이럴 때는 내가 양보해야 돼 라고 입으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연령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혹시 아이가 울었을 때 많은 게 해결되고
경험이 있다면은 계속 울음으로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울리라. 네네. 해서 그것을 더 아마 강화하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으세요. 한 번쯤 체크해 볼 만한 그런 네. 일인 것 같고요. 남은영 선생님, 우리 도원이 지금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도원이가 지금 보통 이제 만 3세에서 6세 아동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속한 세상을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색하려고 하는 그런 자발성의 욕구가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원이가 잘 자라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그 떼쓰기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야단치기보다는 그 행동을 하게 된 좀 숨은 동기들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럼 울지 않고 이제 울면서 자꾸 때를 쓰면 제가 화내지 않고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이 좀 필요해요. 네, 그때 필요한 게 감정 코칭인데요. 네,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만 아이의 감정 자체는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바로 감정 코치입니다. 네. 보통 감정 코치를 할 때는 5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먼저 아이의 감정을 잘 인식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이 감정을 폭발하는 순간이 사실은 아이한테 감정 조절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기회가 된다라고 네. 부모가 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3단계에서 아이를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경청해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아이가 공감하는 엄마한테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언어로 표현을 할 용기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서 조력자로서 안내자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감정 코치고요. 그래서 이 단계들을 평소에 연습을 하면 아이가 과격하게 때를 쓰거나 감정을 격앙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저도 누가 감정을 코칭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감정을 돌아보기 전에 내 감정이 먼저 막 네. 폭발을 해버리니까 그쵸. 이게 잘 안 되는 건데요. 김경선 선생님께서도 좀 좋은 말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도원이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폭발적으로 울음을 1시간 이상 울기도 한다. 그때 가장 엄마가 힘든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엄마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직은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아주 어린 아이들, 뭐 6개월 정도의 아이들도 카시트에 앉히고 어디 가려면 일단 불편하니까 우는 아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애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이야기를 하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호하게 6개월 정도 아이라도 어깨를 꽉 짚고 하나야, 뭐 지금 엄마랑 어디를 가려는데 네가 여기 앉아야지만 갈 수 있어라고 카시트를 묶어주시는 걸 네. 2-3번 하고 나면은 아이가 엄마 표정을 보고서 이거는 내가 울어도 계속 나를 여기에 앉히더라 라는 걸 아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뭐 어린이집 유치원 끝나고 가는 길에 엄마 나 여기 놀이터에서 놀래 그랬을 때 허락을 하시는 거는 아이가 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13층 아파트에 사는데 아이가 밑으로 막 놀이감을 던진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면 아이들은 엄마 표정을 보면서 벌써 알아요. 내가 울어서 될 일인지 울어도 안 되는 일인지. 예, 그래서 울어도 안 되는 일은 아주 단호하게 도나 이거는 네가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은 엄마 표정을 보고 아이가 내가 울어서 취할 수 있는지 울어도 소용이 없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제가 감정 기복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이한테는 참 안 좋은 거겠죠? 사실 엄마가 불안한 감정으로 아이를 계속 대하게 되면 아이도 역시 불안해집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떼쓰기 행동을 할 때 엄마가 화를 내게 되면 아이가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엄마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고쳐지지 않는 행동 때문에 더 화가 나서 이렇게 화내고 하는 게 악순환이 되게 되고 네. 관계 또한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이런 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엄마도 사람인데 화가 나는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무조건 화를 냈다고 내가 나쁜 엄마라고 얘기하고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게 꼭 옳은 걸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화를 참는 게 더 위험하다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엄마들이 화를 참다 보면은 여태까지 잘 참았어요. 네. 참지 않아야 되는 순간에도. 근데 아이가 사소한 걸 했을 때 엄마가 여태까지 99%의 화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으셨죠. 그러다가 1%의 일로 화를 버럭 내시면은 아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 엄마가 저렇게 화를 낼 만큼의 일일까라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작은 일들에서 화라는 정서를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화라는 그 심리학 용어가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유일한 독특한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병은 내가 뭔가를 화가 났을 때 이야기를 조금씩 했으면 됐는데 네. 그걸 차곡차곡 쌓아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라리 도원아 네가 친구를 밀 때 엄마는 그 친구가 아플까 봐 걱정이 돼. 도원아 네가 지금 밤 11시인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면은 아랫집 아줌마가 화가 나서 올라올까 봐 엄마는 화가 나. 걱정이 돼. 이렇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네. 그래서 엄마가 왜 화가 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하나 씨 상황